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제 수준도 모르고 설친다. 지금 전 세계가 예상치 못한 결과에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5천억 달러, 한화 700조 원을 쏟아붓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공항 프로젝트였죠. 중국은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미국은 군사력을 앞세웠으며 독일은 최첨단 기술을 자랑했습니다. 한국 아무도 관심조차 없었죠. 그런데 사우디가 내린 최종 결정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한국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한국이 초강대국들을 모두 제치고 선택받았을까요? 50년 전 사우디 사막에서 시작된 눈물겨운 반전의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여름 사우디 정부가 발표한 소식이 전 세계 건설업계를 뒤흔들었거든요. 네옴시티 국제공항 건설 계획. 단순한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연간 1억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초거대 허브 공항이었죠. 저는 한국건설사 중동지사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었는데 그 발표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나서서 발표했어요. 이 공항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사우디의 미래이자 인류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네옴시티는 사우디가 석유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핵심 프로젝트였거든요. 홍해 연안에 건설되는 길이 170km의 일직선 도시. 그 중심에 들어설 공항이었습니다. 발표 내용은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체크인부터 탑승까지 사람 손이 필요 없고 인공지능이 모든 걸 관리한다는 거예요. 활주로만 5개에 동시에 500대의 비행기가 주기할 수 있는 규모였죠. 게다가 공항 자체가 하나의 도시처럼 쇼핑몰과 호텔 비즈니스 센터까지 모두 갖춘다고 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수직 이착륙 비행체를 위한 전용 터미널이었어요. 2030년까지 에어택시가 상용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준비하는 첫 번째 공항이 될 겁니다. 왕세자의 설명에 모두가 숨을 죽였죠. 하지만 사우디 내부 반응은 복잡했어요. 젊은 세대들은 열광했죠. 드디어 우리도 두바이를 넘어설 수 있다며 흥분했습니다. 사우디 청년 아흐메드를 만났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세대는 석유만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이런 프로젝트가 우리의 미래죠. 반면 보수적인 왕족들은 우려를 표했어요. 한월로 왕족은 언론 인터뷰에서 돈을 물쓰듯 쓰고 있다. 석유가 영원할 줄 아느냐고 비판했죠. 또 다른 왕족은 서구 문물에 너무 현혹되어 있다며 종교적 우려를 표명했어요. 저는 리야드에서 열린 프로젝트 설명회에 참석했었는데 그 규모에 압도됐어요. 킹 압두라지즈 컨벤션 센터 전체를 빌려서 진행됐죠. 거대한 홀로그램으로 미래 공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말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가 공항 옥상에 착륙하고 로봇이 수화물을 운반하는 모습이었죠. 설명회장에서 만난 독일 엔지니어 한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비용이 문제예요. 5천억 달러로도 부족할 수 있어요. 일본 기업 대표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죠. 사막 한가운데 이런 첨단 시설을 유지하는 건 상상 이상으로 어려울 겁니다. 외신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CNN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라고 보도했고 BBC는 사우디가 미래를 사려고 한다고 표현했어요. 블룸버그는 5천억 달러면 작은 나라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이라며 놀라워했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더 날카로웠어요.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려는 사우디의 절박함이 보인다. 하지만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다라고 분석했죠. 파이낸셜 타임스도 야심찬 계획이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보도했어요. 하지만 기술 전문가들은 회의적이었어요. MIT 교수인 로버트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죠. 과연 사막 한가운데서 이런 첨단 시설이 제대로 작동할까요? 모래 폭풍 한 번이면 모든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어요. 실제로 사막 환경은 큰 도전이었어요. 여름엔 섭씨 50도를 넘고 모래 폭풍은 1년에 수십 번씩 불어닥치죠. 습도도 극도로 낮아서 전자장비에 치명적이에요. 한 사우디 엔지니어는 저에게 이렇게 털어놨어요. 왕세자의 비전은 대단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그때 한 사우디 정부 관료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살렘 알 자흐라니 네옴시티 개발청 부청장이었죠. 한국 기자분이시죠? 우리에게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누구와 함께 미래를 만들 것인가죠. 우리는 단순한 시공사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우리 한국에도 기회가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인천공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중국의 자본력, 미국의 정치력, 독일의 기술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프로젝트 입찰 공고가 나자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각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원했죠.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었거든요. 특히 네옴시티는 일대일로와 인도 태평양 전략이 만나는 지정학적 요충지였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제안서 제출 마감을 2달 후로 정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미 각국은 물밑 작업을 시작했죠. 중국 대사는 매일 사우디 고위 관료들을 만났고 미국은 국방장관을 특사로 보냈습니다. 독일은 메르세데스 벤츠와 지멘스 최고 경영자들이 직접 날아왔어요. 프랑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살만 국왕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죠. 일본은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무함마드 왕세자를 만났고요. 각국이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불안할 정도였어요. 한국 언론들도 어차피 안 될 거 왜 도전하냐는 분위기였죠. 한경제신문은 한국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어요. 하지만 인천공항공사에서는 특별팀을 꾸렸다고 들었습니다. 팀장은 강해담 전무. 인천공항을 세계 1위로 만든 주역이었죠. 그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사우디 문화 전문가를 초빙하고 현지 시장 조사를 철저히 했죠. 드디어 각국의 제안서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역사적인 날이었죠. 저는 킹 압두라지즈 국제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발표회에 참관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죠. 사우디 왕족 50명과 정부 고위 관료 100명이 참석했습니다. 발표회장 앞에는 각국 취재진이 몰려들었어요. CNN, BBC, 알자지라 등 주요 언론사가 모두 왔죠. 한국에서는 저를 포함해 단 3명만 왔더군요. 중국은 20명이 넘는 취재진을 보냈는데 말이죠. 가장 먼저 발표한 건 중국이었어요.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직접 나왔습니다. 그 옆에는 화웨이 회장과 알리바바 부회장도 있었죠. 존경하는 살만 국왕 폐하와 무함마드 왕세자님.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죠. 우리 중국은 사우디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뜬 내용을 보고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안면인식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기술로 공항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0.1초 만에 식별할 수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든 범죄자든 즉시 걸러낼 수 있죠. 중국 대표는 실시간 시연까지 했어요. 발표장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즉시 스캔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베이징 가신 공항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입니다. 하루 100만 명을 처리하면서도 단 한 명의 위험 인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었어요. 우리는 이 모든 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단, 운영과 유지 보수는 중국 기업이 맡게 해주십시오. 사우디 왕족들이 눈을 빛냈어요. 공짜라니 거부하기 힘든 제안이었죠. 그리고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중국 대표가 비장의 카드를 꺼냈어요. 네옴시티 전체에 오지 네트워크를 무상으로 구축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의 핵심 인프라를 중국이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다음은 미국이었습니다. 미 국무부 차관과 공군 대장이 함께 나왔어요. 뒤에는 보잉과 로키드 마틴 대표들도 있었죠. 우리는 단순한 공항이 아닌 철벽 방어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화면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연동된 공항 방공망이 나타났죠. 최근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 대표가 상기시켰어요. 이란의 위협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네옴 공항은 중동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어요. 반경 300km 내의 모든 공중 위협을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습니다. 초음속 미사일도 막을 수 있죠. 국방부 관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보너스가 있습니다. 미 국무부 차관이 미소 지었죠. 미 공군 수송기들이 정기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연간 10억 달러의 수익이 보장됩니다. 미국 관광객들도 대거 방문할 겁니다. 독일의 발표는 완전히 달랐어요. 다임러 벤츠 회장과 지멘스 최고기술 책임자가 나왔습니다. 뒤에는 프라우노퍼 연구소장도 있었죠. 우리는 세계 최초 완전 탄소 중립 공항을 만들겠습니다. 화면에는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기로 뒤덮인 공항이 나타났어요. 사막의 태양과 바람을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연간 전기료가 제로가 될 뿐 아니라 남는 전기를 팔 수도 있습니다. 독일 대표는 정확한 수치를 제시했어요. 연간 50억 달러의 전기료, 절감과 30억 달러의 판매 수익이 예상됩니다. 투자 비용은 5년이면 회수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소 경제의 허브를 만들겠습니다. 지멘스 대표가 추가했어요. 공항에서 생산된 그린 수소를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가 석유 다음의 에너지 강국이 되는 거죠. 프랑스도 발표했어요. 에어버스와 탈레스 대표가 나왔죠. 우리는 에어택시 시대를 준비한 유일한 제안입니다. 수직 이착륙 항공기들이 공항을 오가는 영상이 나왔어요. 일본은 효율성을 강조했어요. 신칸센 기술을 공항에 적용하겠습니다. 도시에서 공항까지 1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죠.
하지만 사우디 측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 차례가 왔어요. 강해담 전무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중국처럼 화려한 영상도 없었고 미국처럼 군복 입은 사람도 없었어요. 독일처럼 유명 기업 총수도 없었죠. 그저 검은 정장의 중년 여성 혼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공항공사 강해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저희는 거창한 약속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공항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공간입니다. 좌중이 웅성거렸어요. 너무 평범한 시작이었거든요. 한 사우디 관료가 비웃듯 말했죠. 그래서 뭘 제공한다는 거요? 강해담 전무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는 세계 최고의 공항 서비스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기술료도 받지 않고요. 그리고 사우디 청년 1000명을 인천공항에서 직접 교육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중국 대표가 코웃음을 쳤어요. 공짜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인천공항이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강해담 전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18년 연속 세계 공항 서비스 1위입니다. 단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죠. 고객 만족도 9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측 반응은 냉담했어요. 한 원로 왕족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서비스가 아니라 기술입니다. 다른 관료도 거들었죠. 솔직히 실망스럽네요. 이게 한국이 준비한 전부입니까? 강해담 전무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 건설 근로자들이 사우디 사막에서 일하는 모습이었죠. 50년 전부터 한국인들은 사우디의 발전을 위해 함께했습니다. 주베일 산업도시, 얀부 정유시설, 리야드 지하철, 모두 한국인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졌죠. 그녀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어요. 1975년부터 2000년까지 연인원 10만 명의 한국 근로자가 사우디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이 건설한 프로젝트 총액은 1000억 달러가 넘죠. 특히 주베일 항만을 건설할 때 강해담 전무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한국 근로자 1500명이 섭씨 50도의 사막에서 일했습니다. 그중 13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들은 지금도 사우디 땅에 묻혀 있습니다. 발표장이 조용해졌어요. 강해담 전무가 계속했죠. 우리는 단순한 계약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우디의 꿈을 함께 이루는 동반자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사우디에서 번 돈의 30%를 현지에 재투자했습니다. 그녀가 추가했어요.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웠죠. 사우디 청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 아닐까요? 발표의 다음날 사우디 언론들은 일제히 각국 제안을 보도했습니다. 아랍뉴스는 중국의 감시 시스템을 일면에 실었고 사우디 가제트는 미국의 방공망을 집중 조명했죠. 독일의 친환경 기술도 큰 관심을 받았어요. 한국은 역시나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알와탄 신문은 이렇게 분석했어요. 중국의 제안이 가장 매력적이다. 무상 제공에 스마트 시티 인프라까지 구축해준다니. 알리야드 신문도 비슷했죠. 미국의 안보 보장은 무시할 수 없다. 이란의 위협이 현실인 상황에서 저는 리야드 시내 카페에서 현지 건설업계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반응도 비슷했죠. 한국? 발표했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한 사우디 엔지니어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솔직히 한국이 왜 참여했는지 모르겠어요. 경쟁이 안 되잖아요. 더 속상한 건 한국 교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리야드 한인 회장님을 만났는데 한숨부터 쉬더군요. 왜 창피하게 나섰을까요? 중국이나 미국과 어떻게 경쟁하겠어요? 다른 교민도 말했죠. 차라리 조용히 있는 게 나았을 텐데. 이제 한국 건설사들 입지만 더 좁아질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발표의 3일 후 파이살 빈 칼리드 왕자가 갑자기 인천공항공사 팀을 만나고 싶다고 연락해왔습니다. 파이살 왕자는 35살의 젊은 왕족으로 왕위 계승 서열 15위였죠. 큰 영향력은 없지만 젊은 왕족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연락을 받은 강해담 전무는 의아했어요. 왜 우리를 만나려는 걸까요? 팀원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죠. 혹시 형식적인 예의 차원 아닐까요? 비밀 회동 장소는 이야드 외곽의 한 전통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알부스탄이라는 곳인데 왕족들이 비밀 회동을 할 때 자주 이용하는 곳이었죠. 강해담 전무와 팀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파이살 왕자가 들어왔을 때 모두가 놀랐어요. 전통 복장이 아닌 평범한 양복 차림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혼자 왔다는 거였죠. 보통 왕족들은 수행원을 대거 데리고 다니거든요. 반갑습니다, 강 전무님. 파이살 왕자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사실 저는 어린 시절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1990년대 제 아버지가
킹파드 의료도시 건설 현장 책임자였거든요. 강해담 전무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했나요? 파이살 왕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현대건설이었어요. 그때 저는 10살이었는데 아버지를 따라 현장에 자주 갔었죠. 한국 사람들과 많은 추억이 있어요. 왕자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어린 파이살이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파이살 왕자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섭씨 50도가 넘는 날씨에도 정확한 시공을 했고, 라마단 기간에는 우리 문화를 존중해서 작업 시간을 조정했죠. 특히 김철수라는 현장 소장님이 계셨는데 파이살이 미소를 지었어요. 아랍어를 배워서 현지 인부들과 직접 소통했어요. 심지어 이슬람 문화를 공부해서 기도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금요일 합동 예배에도 참석하셨어요. 강해담 전무가 놀랐어요. 김철수 소장님을 아시나요? 그분은 지금 현대건설 부회장이십니다. 파이살 왕자가 반가워했죠. 정말요? 그분이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은 말들이요. 제가 아프면 한국 전통차도 끓여주셨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파이살 왕자가 진지해졌어요. 2003년 제가 미국 유학 중일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과 충돌했죠.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왕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그때 한국인 의사가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한인타운의 박준호 의사였죠. 우연히 사고 현장을 지나가다가 저를 발견하고 응급처치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병원까지 함께 가서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파이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날이 그분 딸의 결혼식이었대요. 그런데도 저를 위해 포기하신 거예요. 강해담 전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파이살이 계속했어요. 제가 회복하는 2달 동안 박 의사는 매일 병원에 들러 저를 돌봐주셨어요. 사우디 음식도 직접 만들어 오셨죠. 할랄 음식 구하기 어려운 걸 아시고 파이살 왕자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저는 다른 나라들의 제안이 걱정됩니다. 특히 중국의 감시 시스템 말이에요. 겉으로는 안보를 위한다지만 결국 우리 국민을 감시하는 도구가 될 겁니다. 어떻게 아시죠? 강해담 전무가 물었어요. 제가 MIT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거든요. 파이살이 답했죠. 중국 시스템의 백도어는 이미 유명해요. 모든 데이터가 베이징으로 전송됩니다. 아프리카 연합본부 해킹 사건 아시죠? 파이살 왕자와의 만남 다음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사우디 왕족들을 위한 특별 시연회를 열었거든요. 장소는 리야드 시내 리츠칼튼 호텔 전체를 빌린 대규모 행사였죠. 저도 취재차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부 차관이 직접 나와서 시연을 했어요. 옆에는 화웨이 기술진들이 즐비했죠. 이 시스템으로 100m 밖에서도 얼굴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써도 마스크를 써도 소용없죠. 대형 화면에 실시간으로 참석자들의 얼굴이 스캔되고 신원이 표시됐어요. 더 놀라운 건 과거 행적까지 나타났죠. 이분은 어제 킹파하드 로드의 스타벅스에 다녀오셨네요. 한 왕족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왕족들이 술렁거렸어요. 우리 동선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건가? 중국 대표가 웃으며 답했죠. 시연을 위해 잠시 추적한 것뿐입니다. 실제로는 왕족분들은 추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놀라운 건 행동 패턴 분석입니다. 중국 대표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테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시연이 계속됐어요. 가방을 두고 가는 사람, 뛰어가는 사람, 오래 서성이는 사람을 모두 실시간으로 잡아냈죠. 신장 위구르에서 테러가 제로가 된 비결입니다. 중국 대표의 말에 몇몇 왕족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우디 내무부 장관이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하군요. 이런 시스템이면 왕실 보안이 완벽해지겠네요. 다른 왕족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최근 반정부 시위가 늘어나고 있어서 모두가 예민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파이살 왕자가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되나요? 중국 대표가 잠시 머뭇거렸죠. 당연히 보안이 철저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됩니다. 그 서버가 어디 있죠? 파이살 왕자가 다시 물었어요. 중국 대표가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여러 곳에 분산 저장됩니다. 보안을 위해서요. 파이살 왕자는 끈질기게 물었죠. 그 여러 곳에 중국도 포함되나요? 순간 시연장이 조용해졌어요. 중국 대표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기술 지원을 위해 일부 백업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중국 정부는 절대 악용하지 않습니다.
시연회가 끝난 후 파이살 왕자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심각했죠. 그날 밤 파이살 왕자는 MIT 동창인 사이버 보안 전문가에게 연락했어요. 중국 감시 시스템의 취약점을 조사해 줄 수 있나? 일주일 후 충격적인 보고서가 도착했죠. 중국 시스템은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베이징으로 전송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백업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복제입니다. 사우디 정부보다 중국이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될 겁니다. 파이살은 이 정보를 사촌인 압둘라 왕자와 공유했어요. 압둘라는 사우디 정보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죠. 형 걱정이 맞아. 압둘라가 말했어요. 우리 정보부도 이미 알고 있어. 중국 시스템을 도입한 짐바브웨와 에콰도르에서 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거든. 다음 날은 미국 팀의 특별 브리핑이 있었어요. 장소는 미국 대사관이었죠. 미 공군 중장이 직접 나와서 설명했어요. 네옴 공항에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설치하면 반경 200km가 철벽 방어됩니다. 화면에는 이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뮬레이션이 나왔어요. 99% 요격률을 자랑합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 뛰어나죠. 사우디 국방부 장관이 물었어요. 운영은 누가 하나요? 미군 중장이 답했죠. 초기에는 미군 기술자들이 필요합니다. 한 200명 정도요. 파이살 왕자가 끼어들었어요. 200명이 계속 주둔한다는 건가요?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미군 중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비상 상황 시 추가 병력이 올 수도 있고요. 순간 몇몇 왕족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1991년 걸프전 때 미군 주둔으로 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독일 팀도 기술 설명회를 열었어요. 메르세데스 벤츠 본사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대거 참석했죠. 우리의 친환경 기술은 이미 미넨 공항에서 검증됐습니다. 태양광 발전과 수소 연료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하지만 유지보수는 독일 기술자만 가능합니다. 지멘스 대표가 말했어요. 특수 부품도 독일에서만 생산되고요. 파이살 왕자가 또 물었어요. 그럼 영원히 독일에 의존해야 한다는 건가요? 독일 대표가 외교적으로 답했죠. 기술 이전은 단계적으로 가능합니다. 한 30년 정도 걸릴 겁니다. 30년이요? 파이살이 놀랐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독일의 허락 없이는 나사 하나도 못 바꾼다는 거네요. 독일 대표가 당황했어요. 그건 품질 보증을 위해서입니다. 독일 기술의 우수성을 유지하려면 불가피합니다. 파이살 왕자는 각국의 제안을 면밀히 분석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모든 나라가 사우디를 통제하려 한다는 거였어요. 중국은 정보로, 미국은 군사력으로, 독일은 기술로. 파이살 왕자의 조사 결과를 들은 그의 아버지 칼리드 왕자는 특별한 모임을 주선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 기업들과 일했던 사우디 엔지니어들을 초청한 거예요. 약 50명이 모였는데 모두 사우디 건설업계의 거물들이었죠. 모임 장소는 칼리드 왕자의 개인 저택이었어요. 디리아, 지역의 전통 양식 건물이었죠. 저도 특별히 초청받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언자는 압둘라흐만 알사우드였어요. 80세가 넘은 노인이었죠. 지금은 은퇴했지만 한때 사우디 건설부 차관을 지낸 인물이었어요. 저는 1976년 현대건설과 함께 주베일 항만을 건설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한국인들의 근성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들이 없었다면 주베일은 아직도 어촌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는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 그와 한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이 사람이 정주영 회장입니다. 직접 현장에 와서 우리와 함께 일했어요. 재벌 회장이 작업복 입고 삽질하는 걸 보고 충격받았죠. 하루 14시간씩 일했습니다. 그가 회상했어요. 섭씨 50도가 넘는 날씨에도 멈추지 않았죠. 심지어 모래폭풍이 불어도 계속 일했어요. 우리 사우디 인부들도 감동받아서 함께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번은 라마단 기간이었는데 압둘라흐만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한국 근로자들이 우리와 함께 단식을 했어요. 무슬림도 아닌데 우리 문화를 존중해 준 거죠. 그 모습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다음은 무함마드 알칼리디였어요. 그는 현재 사우디 최대 건설사인 사우디 빌라딘 그룹의 부회장이었죠. 저는 1983년 삼성물산과 리야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을 지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우리에게 콘크리트 타설 기술을 가르쳐줬어요. 덕분에 저는 사우디 최고의 건설 전문가가 됐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가 미소 지었어요. 한국인들이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다는 거예요. 서양 기업들은 별도 숙소에서 생활했는데 한국인들은 우리와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절대 우리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무함마드가 강조했어요. 오히려 우리에게서 배우려 했죠. 사막 건설의 노하우를 물어보고
진심으로 경청했어요. 파티마 알 자흐라니는 사우디 최초의 여성 건설부 차관이었어요. 2005년 대우건설이 킹압둘라 금융지구를 건설할 때 저도 참여했어요. 그때 한국에 여성 엔지니어가 많다는 걸 알고 놀랐죠. 박지영이라는 여성 엔지니어가 있었어요. 파티마가 회상했어요. 그녀가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기술뿐 아니라 여성으로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방법도 가르쳐줬죠. 박 엔지니어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파티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별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실력과 열정이에요.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술탄 알 오타이비는 현재 사우디 건설협회 회장이었어요. 그가 일어나서 말했죠. 여러분,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준비한 파워포인트가 화면에 떴어요. 지난 50년간 사우디에서 일한 외국 기업들의 부패 지수입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죠. 중국 기업 부패 스캔들 23건, 미국 기업 17건, 독일 기업 8건, 프랑스 기업 12건. 그가 하나씩 짚어갔어요. 그런데 한국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제로예요. 모두가 놀랐어요. 술탄이 계속했죠. 리베이트, 뇌물, 부풀리기, 담합. 다른 나라들은 다 했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술탄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프로젝트 완공률입니다. 한국 98%, 독일 89%, 미국 83%, 중국 71%. 한국이 약속한 프로젝트는 거의 다 완성됐어요. 술탄이 강조했어요. 그것도 약속한 기한 내에, 약속한 예산 내에서요. 이게 진정한 신뢰 아닙니까? 이브라임 알라시드는 젊은 엔지니어였어요. 30대 초반인 그는 작년에 인천공항 연수를 다녀왔죠. 저는 3개월간 인천공항에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이브라임이 말했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시설도 대단했지만 더 인상적인 건 서비스 정신이었죠. 매일 아침 조회 때 이런 구호를 외쳤어요. 그가 한국어로 말했죠. 손님은 왕이다. 서비스가 경쟁력이다. 처음엔 이상했어요. 이브라임이 웃었어요. 공항 직원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이해가 됐어요.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니까 손님도 직원을 존중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직원들의 팀워크가 대단했어요. 그가 계속했어요. 청소 직원부터 임원까지 모두가 한 팀이었어요. 서로 돕고 배려하며 일했죠. 위계 질서가 있지만 존중이 기본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아흐메드 알카타니가 발언했어요. 그는 네옴시티 개발청 기술 고문이었죠. 제가 왜 한국을 지지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흐메드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와 비슷해요. 자원이 없는 나라,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 하지만 꿈이 있는 나라. 한국은 우리를 이해해요. 그가 강조했어요. 우리의 열망, 우리의 고민, 우리의 꿈을. 중국이나 미국은 우리를 시장으로만 봐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봅니다. 칼리드 왕자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잊고 있었구나. 파이살이 거들었죠. 아버지,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한국인들이 사우디를 위해 흘린 땀을 기억해야 해요. 역사의 증인들 모임 이후 칼리드 왕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인천공항을 방문해 보기로 한 거죠. 일주일 후 사우디 왕실은 각국 공항 시찰단을 구성했어요. 파이살 왕자를 단장으로 10명의 고위 관료가 선발됐죠. 첫 방문지는 베이징이었어요. 베이징 다신 국제공항, 2019년에 개항한 세계 최대 규모 공항이었죠. 중국은 극진한 환대를 준비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 붉은 카펫이 깔렸고 전통 음악이 연주됐죠.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와 환영했어요. 사우디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중국과 사우디의 우정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의 미소는 정치적이었죠. 공항 시설은 압도적이었어요. 하루 70만 명이 이용합니다. 중국 공항 당국자가 자랑했죠. 얼굴 인식으로 체크인부터 탑승까지 10분이면 충분해요. 시연을 보여줬어요. 한 중국인이 공항에 들어서자 즉시 신원이 확인됐고 자동으로 체크인이 됐죠. 짐도 로봇이 알아서 처리했어요. 완전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중국 측이 자랑했어요. 하지만 파이살 왕자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공항 곳곳에 카메라들이 감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화장실에도 카메라가 있었어요.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중국 측의 설명이었죠. 점심은 공항 내 최고급 중식당에서 했어요. 하지만 할랄 음식은 준비되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무슬림 승객이 많지 않아서. 중국 측의 변명이었어요. 사우디 시찰단은 물과 과일만 먹었죠. 다음은 워싱턴이었어요. 덜레스 국제공항, 미국 수도의 관문이었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보안 검색이 시작됐어요.
사우디 왕족인데도 예외는 없었죠. 보안이 최우선입니다. 미국 교통부 차관이 말했어요. 9.11 테러 이후 우리는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공항은 군사시설 같았어요. 무장 경찰이 곳곳에 있었고 폭발물 탐지견이 순찰했죠. 하루 3만 명을 정밀 검색합니다. 보안 책임자가 설명했어요. 파이살 왕자 일행도 바디 스캐너를 통과해야 했어요. 한 사우디 관료가 불만을 표했죠. 우리도 의심하는 겁니까? 미국 측은 단호했어요.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무슬림 기도실을 찾았지만 없었어요. 공항 밖에 있습니다. 차로 10분 거리예요. 안내 직원의 대답이었죠. 파이살 왕자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효율성의 극치였어요. 독일 공항의 정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공항 당국자가 자신 있게 말했죠. 모든 게 시계처럼 정확했어요. 비행기는 정시에 도착하고 수화물은 정확히 20분 만에 나왔죠. 연간 탄소 배출 마이너스를 달성했습니다. 환경 담당자가 자랑했어요. 하지만 너무 차가웠어요. 직원들은 미소 없이 일했고 승객들도 무표정했죠. 효율이 최고입니다. 독일 측의 설명이었지만 사우디 시찰단은 거리감을 느꼈어요. 할랄 레스토랑을 찾았지만 단 하나뿐이었어요. 그것도 터키 케밥 가게였죠. 무슬림 승객이 많지 않아서요. 독일 측의 설명이었어요. 드디어 인천공항 도착일이 왔습니다. 저도 취재를 위해 동행했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게이트를 나서자 한국 전통 음악이 은은히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죠. 어서 오세요. 아흘란와 사흘란. 아랍어 인사였어요. 아랍어를 하시네요? 파이살 왕자가 놀라워했어요. 직원이 웃으며 답했죠. 완벽하진 않지만 손님을 맞이하는 마음은 완벽하게 전하고 싶어서요. 저희는 매주 아랍어 수업을 받고 있어요. 입국 심사는 신속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심사관의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사우디에서 오신 귀한 손님들을 환영합니다. 한국어로 말한 후 영어로 통역했어요. 수화물을 기다리는 동안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대형 화면에 아랍어 안내가 나오고 있었죠. 기도 시간까지 표시되어 있었어요. 하루 5번 기도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죠. 수화물을 찾고 나오자 특별한 공간이 보였어요. 무슬림 기도실이라고 한글과 아랍어로 크게 쓰여 있었죠. 파이살 왕자 일행이 들어가 보니 모두가 감탄했어요. 이건 진짜 모스크 수준이네요. 한 사우디 관료가 놀랐어요. 메카 방향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고 우두 시설도 완벽했거든요. 쿠란도 여러 권 비치되어 있었고 기도용 매트도 깨끗했어요. 남녀 구분도 완벽하네요. 파티마 알자흐라니가 감동했어요. 여성 전용 기도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세심함은 무슬림만이 할 수 있는 건데 강해담 전무가 설명했어요. 사우디 이슬람부에서 파견 온 자문관이 계세요. 모든 시설을 직접 감독하셨죠. 우리는 형식이 아니라 진심을 담고 싶었어요. 다음으로 안내된 곳은 환승 라운지였어요. 거기서 더 놀라운 걸 발견했죠. 할랄 인증 레스토랑이 5개나 있었어요. 중동 음식, 인도 음식, 말레이 음식, 터키 음식, 그리고 한식 할랄 레스토랑까지. 한식도 할랄로 만들 수 있나요? 칼리드 왕자가 궁금해했어요. 물론입니다. 한식당 주방장이 나와 설명했어요. 돼지고기 대신 소고기를 쓰고 술 대신 과일 식초를 써요. 맛은 그대로지만 할랄 인증을 받았죠. 파이살 왕자가 불고기를 한 입 먹고는 눈을 크게 떴어요. 와, 정말 맛있네요. 이렇게 맛있는 할랄 음식은 처음이에요. 더 놀라운 건 캅사가 있다는 거였어요. 사우디 전통 음식이었죠. 어떻게 캅사를 아세요? 한 사우디 관료가 물었어요. 사우디 요리사를 모셔와서 6개월간 연구했어요. 강 전무가 설명했어요. 공항에 오시는 사우디 손님들이 고향 음식을 드실 수 있게요. 파이살 왕자 일행이 캅사를 먹어봤어요. 모두가 놀랐죠. 이건 우리 어머니가 만든 맛이에요. 한 관료가 감동했어요. 그때 특별한 손님이 나타났어요. 김철수 현대건설 부회장이었죠. 파이살 왕자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가 아랍어로 인사했어요. 파이살 왕자가 놀라며 그를 껴안았어요. 김 소장님, 아니 이제 부회장님이시군요. 30년 만이네요. 두 사람은 오래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눴어요. 왕자님이 그때 배운 한국어 아직도 기억하세요? 김 부회장이 물었어요. 파이살이 웃으며 답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김 부회장이 특별한 선물을 꺼냈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30년 전 파이살에게 선물했던 한국 전통 부채였죠. 파이살이 감격했어요. 이걸 아직도 갖고 계셨어요? 왕자님과의 추억은 제 인생의 보물이에요. 김 부회장이 말했어요.
그때 왕자님이 저희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잖아요. 오후에는 공항 운영센터를 둘러봤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공항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죠. 1일 1,500편의 항공기를 관제합니다. 운영센터장이 설명했어요. 가장 자랑스러운 건 정시 운항률입니다. 그가 계속했어요. 96%를 유지하고 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하지만 파이살 왕자가 주목한 건 다른 거였어요. 벽면 한쪽에 한국 사우디 건설 협력 50년이라는 제목의 사진전이 있었거든요. 이건 뭔가요? 파이살 왕자가 물었어요. 강해담 전무가 답했죠. 한국과 사우디가 함께한 역사를 기념하는 상설 전시예요. 우리는 이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진들을 보던 칼리드 왕자가 갑자기 멈췄어요. 이 사람 나야. 1982년 얀부 정유시설 준공식 사진이었죠. 젊은 칼리드 왕자가 한국 엔지니어들과 악수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때가 생각나는군. 칼리드 왕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정말 성실했어. 약속한 기한을 단 하루도 어기지 않았지. 덕분에 프로젝트가 대성공했어. 직원교육센터도 방문했어요. 거기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죠. 한국 직원들이 아랍어와 이슬람 문화를 배우고 있었어요. 살라트는 하루 5번. 파즈르, 두우르, 아스르, 마그립, 이샤, 강사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무슬림 손님들의 기도 시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아시죠? 파이살 왕자가 물었어요. 교육 담당자가 답했어요. 손님을 맞이하려면 그분들의 마음을 알아야 해요. 언어는 마음의 열쇠고 문화는 마음의 문이거든요. 한 젊은 직원이 더듬거리며 아랍어로 말했죠. 아나, 우이부 사우디아라비아. 나는 사우디를 사랑합니다라는 뜻이었어요. 발음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죠. 저녁 식사는 공항 내 한정식당에서 했어요. 특별히 준비한 할랄 한정식이었죠. 한국 전통 요리를 무슬림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방장이 설명했어요. 소고기는 할랄 인증을 받은 것만 사용했고 모든 양념도 할랄입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맛은 그대로지만 무슬림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김치, 잡채, 불고기, 갈비찜 등이 차례로 나왔어요. 사우디 일행은 처음 먹어보는 맛에 감탄했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또 있었네요. 파티마 공주가 말했어요. 특히 이 김치라는 게 신기해요. 칼리드 왕자가 말했어요. 처음엔 맵지만 계속 먹게 되네요. 중독성이 있어요. 식사 중에 강해담 전무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사실 인천공항 직원 중에 무슬림이 50명 있어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출신들이죠. 그들이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줬어요. 그녀가 계속했어요. 진정한 할랄이 뭔지, 무슬림 문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덕분에 우리가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죠. 인천공항 방문을 마치고 리야드로 돌아온 지 3일 후 운명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알야마마 궁전, 사우디 최고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곳이었죠. 저는 특별 허가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며 상황을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회의에는 왕실 핵심 인사 20명이 참석했습니다. 살만 국왕은 건강상 불참했지만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왕세자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오늘 우리는 사우디의 미래 100년을 결정합니다. 네옴시티 공항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이죠. 각국 시찰 결과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자는 내무부 장관 압두라지즈 왕자였어요. 중국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완벽한 감시 시스템으로 범죄율 제로를 달성했죠. 우리도 그런 안전한 공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습니다. 파이살 왕자가 반박했어요. 화장실에도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가 중국으로 전송된다는 의혹도 있고요. 그건 추측일 뿐이잖아. 내무부 장관이 말했어요. 확실한 건 중국 시스템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야. 국방부 장관 칼리드 빈 살만 왕자가 발언했어요. 미국의 방공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이란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도 늘고 있고. 하지만 미군 200명이 상주한다는 거잖아. 파이살이 지적했어요. 1991년 걸프전 때를 잊었나? 이군 주둔 때문에 얼마나 큰 논란이 있었는지. 그때와는 다르지. 국방부 장관이 반박했어요. 지금은 실제 위협이 있잖아. 외무부 장관이 끼어들었어요.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에요. 에너지부 장관이 독일안을 지지했어요. 친환경은 피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독일 기술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면 국제사회의 비판을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30년간 독일에 의존해야 한다고 했잖아. 칼리드 왕자가 지적했죠. 부품 하나 바꾸는 것도 독일 허락을 받아야 해. 그게 독립국가가 할 일인가? 그때 한 원로 왕자가 조롱하듯 말했어요.
그럼 한국이라도 선택하자는 겁니까? 담상적인 옛날 얘기 말고 그들이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칼리드 왕자가 일어섰어요. 어르신은 인천공항에 안 가보셨죠? 저는 직접 봤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는 인천공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무슬림 기도실을 보세요. 완벽합니다. 할랄 레스토랑도 5개나 있어요. 심지어 캅사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가? 원로 왕자가 코웃음 쳤어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칼리드가 강조했어요. 그들은 우리를 이해하려 노력해요. 직원들이 아랍어를 배우고 이슬람 문화를 공부해요. 이게 진정한 존중 아닙니까? 파이살 왕자도 거들었어요. 그리고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50년간 한국인들이 우리 사막에서 흘린 땀을 기억해야 해요. 그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197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이 사우디에서 수행한 프로젝트 목록입니다. 총 300개가 넘어요. 주베일 산업단지, 얀부 정유시설, 리야드 지하철, 킹파드 의료도시, 파이살이 하나씩 읽어갔어요. 이 모든 걸 한국이 만들었어요. 우리 경제 발전의 기초를 놓은 거죠. 그리고 이걸 보세요. 파이살이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부패 지수입니다. 중국 23건, 미국 17건, 독일 8건, 한국은 제로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칼리드 왕자가 말했어요. 한국인들은 정직해요. 약속을 지키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그때 무함마드 왕세자가 말했어요. 시찰단 보고서를 보니 흥미로운 내용이 있더군요. 각국 공항의 무슬림 편의시설 평가인데 그가 문서를 읽었어요. 베이징 기도실 없음, 할랄 레스토랑 없음, 워싱턴 기도실 공항 밖 위치, 할랄 옵션 제한적, 프랑크푸르트 작은 기도실 하나, 할랄 레스토랑 하나, 인천은? 왕세자가 계속 읽었어요. 완벽한 기도실 남녀 구분, 할랄 레스토랑 5개, 아랍어 안내 서비스, 무슬림 직원 50명.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왕세자가 말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진심일까요? 그래도 기술력은 부족하잖아요. 한 관료가 말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칼리드 왕자가 반문했어요. 인천공항이 18년 연속 세계 1위예요. 서비스뿐 아니라 운영 효율성도 최고죠. 그리고 한국은 모든 기술을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파이살이 덧붙였어요. 기술료도 안 받고 사우디 청년 1000명을 교육시켜 주겠대요. 이런 제안을 한 나라가 또 있나요? 논쟁이 계속됐어요. 보안파는 중국을, 군사파는 미국을, 기술파는 독일을 지지했죠. 한국을 지지하는 건 칼리드와 파이살 그리고 몇몇 젊은 왕족뿐이었어요. 무함마드 왕세자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투표를 하죠. 각자의 선택을 종이에 적어주세요. 긴장된 침묵 속에서 투표가 진행됐어요. 파이살 왕자는 마지막 한 번 더 호소했죠. 여러분, 우리가 찾는 건 단순한 건설업체가 아닙니다. 100년을 함께 갈 파트너예요. 투표 결과가 집계됐어요. 중국 8표, 미국 5표, 독일 4표, 한국 3표. 중국이 압도적이었죠. 무함마드 왕세자가 결과를 발표하려는 순간 전화가 왔어요. 살만 국왕이었습니다. 회의 내용을 다 들었네. 국왕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울렸어요. 투표 결과도 알고 있고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국왕이 계속했죠. 하지만 난 다른 생각이 있네. 아버님? 왕세자가 놀랐어요. 방금 김철수 현대건설 부회장에게서 편지를 받았어. 국왕이 말했어요. 아주 특별한 내용이 있더군. 국왕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살만 국왕 폐하께. 저는 30년 전 리야드에서 일했던 김철수입니다. 당시 어린 파이살 왕자와 함께 놀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 아버지는 1975년 주베일 항만 건설 중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우디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일하다 떠났으니까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왕이 계속 읽었어요. 사우디는 우리에게 기회를 준 은인이다. 언젠가 꼭 보답하라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왔습니다. 편지는 계속됐어요. 우리는 네옴시티 공항을 통해 사우디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익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국왕이 잠시 침묵한 뒤 말했어요. 이게 진심이야.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이용하려 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보답하려 해. 하지만 폐하, 내무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중국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 국왕이 반문했어요.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어. 하지만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지.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네. 국왕이 계속했어요. 한국은 50년간 단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어. 단 한 번도. 폐하께서는 왕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의 결정은 한국이다.
국왕이 단호하게 말했죠.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내무부 장관이 반발했죠. 폐하, 재고해 주십시오. 재고할 게 없네. 국왕이 단호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최신 기술이 아니야. 믿을 수 있는 파트너지. 그들은 우리가 가난했을 때도 부자가 됐을 때도 한결같았어. 국왕이 강조했어요. 이런 친구를 어디서 또 찾겠나? 결국 국왕의 결정이 최종 결론이 됐어요. 반대하던 왕족들도 국왕의 권위 앞에 굴복했죠. 회의가 끝나고 파이살 왕자가 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칼리드 왕자가 아들의 등을 두드렸죠. 네가 옳았어. 한국이 답이야. 국왕의 결정 발표 일주일 후 역사적인 계약식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네옴시티 현장이었어요. 홍해가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죠. 계약식 전날 밤, 저는 리야드에서 특별한 모임에 초대받았어요. 한국건설 근로자 출신 동문회였죠. 약 100명이 모였는데 모두 70년대와 80년대 사우디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회장인 박정수 씨가 인사말을 했어요. 내일이면 우리 후배들이 다시 사우디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번엔 근로자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말이죠. 우리가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자식들이 떳떳하게 사우디와 일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한 노인이 일어났어요. 저는 주베일에서 3년 일했습니다. 그때 번 돈으로 자식들 대학 보냈죠. 이제 그 아들이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한대요. 다들 박수를 쳤어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죠. 사우디는 우리에게 은인이에요. 그때 일할 기회가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도 없었을 거예요. 다음날 계약식장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한국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인천공항공사 사장 그리고 주요 건설사 대표들이 왔죠. 사우디에서는 무함마드 왕세자와 주요 장관들이 참석했어요. 특별한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70년대 사우디에서 일했던 한국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 50명이 초청됐죠. 박정수 씨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무함마드 왕세자가 먼저 연설했어요.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50년간 함께한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날이죠. 한국은 우리가 어려웠을 때 함께했습니다. 왕세자가 계속했어요. 이제 우리가 함께 미래를 만들 차례입니다. 한국 국토부 장관도 연설했어요. 사우디는 한국 경제 발전의 은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할 때입니다. 계약서 서명 순간이 왔어요. 특별한 펜이 준비됐죠. 1975년 주베일 항만 건설 계약서에 사용됐던 만년필이었어요. 이 펜으로 우리 아버지 세대가 첫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칼리드 왕자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 세대가 그 정신을 이어갑니다. 서명이 끝나자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어요. 박정수 씨가 무함마드 왕세자에게 다가갔죠. 저는 1976년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었죠. 하지만 우리에겐 꿈이 있었어요. 그는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이게 그때 사진입니다. 젊은 저와 동료들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이 사막이 도시가 될 거라 믿었죠.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걸 보니 감격스럽습니다. 박 씨의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제 아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땅에서 일하게 된 거죠. 왕세자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들의 희생과 노력을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이 뿌린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공항 설계 발표가 있었어요. 한국팀이 준비한 디자인은 놀라웠죠. 사막의 오아시스를 형상화했습니다. 설계 팀장이 설명했어요. 한국의 처마와 사우디의 아치를 결합한 독특한 디자인이죠. 이 공항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가 강조했어요. 한국과 사우디 50년 우정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특히 주목받은 건 우정의 광장이었어요. 공항 중앙에 만들 거대한 광장인데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설치될 예정이었죠. 이 조형물은 특별합니다. 설계자가 설명했어요. 한국 근로자들이 사용했던 도구와 사우디 전통 문양을 결합한 거예요. 저녁에는 성대한 만찬이 열렸어요. 한국 전통 음악과 사우디 전통 춤이 어우러진 공연도 있었죠. 파이살 왕자가 건배사를 했어요. 50년 전 우리 아버지들이 시작한 우정이 오늘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그 우정을 이어갈 것입니다. 강해담 사장도 화답했어요. 사우디는 한국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네옴시티 공항이 그 우정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계약 체결 6개월 후 저는 다시 네옴시티를 찾았습니다. 공항 건설 현장은 놀라운 속도로 변하고 있었어요. 현장 소장은 김태준 이사였어요. 박정수 씨의 아들이었죠. 아버지가 일하셨던 이 땅에서 제가 일하게 되다니 운명 같아요. 처음엔 문화 차이로 어려웠어요. 김 이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니 금방 하나가 됐죠.
사우디 현장 부소장 아흐메드도 만족스러워했어요. 한국 팀은 정말 프로페셔널해요. 약속을 정확히 지키고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현장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어요. 역사의 벽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사우디에서 일한 한국인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죠. 매일 아침 여기서 조회를 해요. 김 이사가 설명했어요. 우리 선배들의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죠. 젊은 엔지니어들의 협력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이지훈 과장과 사우디의 칼리드가 새로운 공법을 개발했죠. 사막 특성을 고려한 냉각 시스템이에요. 이 과장이 설명했어요. 한국 기술과 사우디 현지 지식을 결합한 거죠. 현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점심시간엔 한국 김치와 사우디 캅사를 함께 나눠 먹었죠. 우리는 동료가 아니라 가족이에요. 한 사우디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한국말로 식구라고 하던데 정말 그런 느낌이에요. 최근 첫 번째 터미널 기초 공사가 시작됐어요. 착공식에는 양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했죠. 살만 국왕이 영상 메시지를 보냈어요. 50년 전 한국 청년들이 우리 사막에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새로운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파이살 왕자는 이제 프로젝트 총책임자가 됐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설이 아닙니다. 두 나라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일이죠.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년 후면 첫 활주로가 완성될 예정이에요. 네옴시티 공항은 시작일 뿐입니다. 강해담 사장이 말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이 기다리고 있어요. 실제로 양국은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네옴시티 현장을 떠나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50년 전 가난했던 한국 청년들이 생존을 위해 떠났던 사막. 이제 그곳에서 그들의 자녀들이 당당한 파트너로 일하고 있었죠. 이것이 진정한 신뢰의 힘이 아닐까요? 화려한 기술도 막강한 자본도 이기지 못한 것. 바로 50년간 쌓아온 믿음과 우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우디 네옴시티 공항 프로젝트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50년간 사막에서 함께 땀 흘린 역사가 오늘의 신뢰를 만들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죠. 중국의 감시 기술도, 미국의 군사력도, 독일의 첨단 기술도 결국 신뢰를 이기지 못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진정성이었고 조건 없는 나눔이었습니다. 1970년대 젊은 나이에 사우디 사막으로 떠났던 우리 아버지 세대. 그들이 뿌린 땀방울이 이제 거대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오늘도 네옴시티 공항 현장에서는 한국과 사우디 젊은이들이 함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두 나라를 잇는 영원한 다리입니다. 여러분도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세요.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일 뿐 아니라 신뢰받는 나라라는 걸 세계에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